안녕하세요, 커스텀 빌리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또 협찬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커팅기인데 산업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협찬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좀 스펙을 기본적으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사용한 경험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커팅기를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협찬해준 곳은 프린터폴이라고, 기존에 이제 UV 장비라든지 다양한 프린터 장비, 그리고 커팅 장비, 평판, 다양한 장비를 취급하시고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소형 장비라든지 이런 커스텀 관련된 컨텐츠를 하고 있으니, 이제 이런 이제 소형화된 장비이지만 이제 인쇄소라든지 대량으로 스티커 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장비를 추천해 주셨고요. 제가 실제 써보니까 기존에 제가 리뷰했던 그런 소형 장비들하고는 확실히 속도라든지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차이가 있었던 걸 좀 느꼈고요. 기본적으로 이 모델에 대해서는 세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하나씩 말씀드리면 SG330 DS 프로 플러스가 있고요, SG330 DS 프로가 있고 SG330 DS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리뷰하고 있는 장비는 SG330 DS 장비이고요. 기본적으로 차이는 이제 이런 브레이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칼슘을 넣는 지그 같은 거죠. 이 안에 이제 칼슘을 넣는데, 보통 이제 기본 DS는 이 칼슘을 하나 정도 제공을 하고요. SG330 DS 프로 플러스는 반컷, 완컷을 동시에 할 수 있고요. 왜냐면 블레이드가 동시에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옷이랑 완컷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로 같은 경우도 옷이와 완컷을 동시에 할 수 있고, 대신에 반컷과 완컷은 각각 해야 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반컷이랑 완컷만 각각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반컷하고 완컷을 각각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그 외의 스펙은 지금 표와 같이 확인할 수 있고, 대부분 방금 말씀드린 거가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구성품을 받았던 이 칼슘들이 있는데, 칼슘들 같은 경우는 기본 세트가 여기는 좀 신기하게 30도, 45도, 60도 세 가지 시리즈를 이제 기본 팩으로 주시고요. 추가로 60도, 그 다음에 45도 두 가지 칼슘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데, 보통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 45도 칼날 같은 경우는 반컷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60도 같은 경우는 완컷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컷 같은 경우는 30도가 있는 이유는 좀 더 부드러운 소재, 얇은 소재, 라벨 소재에 적합하고요. 45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스티커, 범용으로 많이 쓰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60도 같은 경우는 두꺼운 소재라든지 하드한 소재, 그런 류에 있어서는 45도, 60도는 완컷도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추천드리는 게, 이 브레이드를 하나 더 추가 구매 하셔가지고 반컷이랑 완컷은 따로 사용하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그게 칼슘을 사용하는데 더 오래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라고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일러스트는 보통 커팅기 장비들이 그 어도비에서 출시하는 일러스트 버전업을 이제 소프트웨어 펌웨어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왜냐면은 일러스트는 자기네들 프로그램이니까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하지만, 이런 장비들은 후발에 나와서 거기에 맞는 리소스를 또 맞춰가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안내받기로는 일러스트 버전 2025년 이하 버전에서는 이제 플러그인이 작동을 합니다. 그 이상 버전, 현재 나와 있는 2026 버전, 2026 버전이라고 하면 버전 30 버전 이상부터는 플러그인이 작동이 안 하고요. 보통 이하 버전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작업은 최신 버전으로 디자인 일을 하고, 이런 커팅을 돌리거나 프린터로 돌릴 때는 이하 버전을 하는데, 제가 써보니까 그냥 옛날 버전, 일러스트 2020 버전으로 저는 설치를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윈도우에 프로그램을 까면 세가 스탠다드라는 플러그인을 불러올 수 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 놓긴 했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때는 A4 용지에다가 이제 무언가를 할 때는 가장 첫 번째 버튼을 눌러주면 기본적인 동보 위치라든지 커팅 레이어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 생성된 레이어에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지금 불러온 것처럼 레이어 위치에는 디자인 파일을 넣고요. 그리고 커팅 레이어에는 지금처럼 커팅 라인을 넣어 줍니다. 그런 이후에 제가 커팅 라인을 저장을 할 때는 디자인 파일은 이제 눈을 가려 주시고 여기에 색깔이 없는 저장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PLT라는 파일 확장자가 커팅을 할 수 있는 파일 확장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아무렇게 그냥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반대로 디자인을 나중에 출력할 파일은 여기 색깔이 있는 아이콘 클릭하시고 반대로 똑같은 파일명으로 저장하시면 PDF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상황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출력을 걸게 되면 기존에 내가 프린터 설정해 놨던 설정 값으로 출력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 사용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스티커 용지에다가 제가 실질적으로 출력을 했고요. 이거는 잉크젯 전용 스티커 용지입니다. 잉크젯 정용을 사용해야지 이렇게 원활한 컬러로 출력이 되고요. 여기서 제가 압력이라든지 이런 걸 테스트 해가면서 이 동모 라인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커팅을 했더니 지금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커팅이 매우 깔끔하게 잘 되어서 보여집니다. 몇 개 더 제가 좀 뜯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장비를 통해 가지고 커팅을 했는데 정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되게 빠른 속도로 커팅이 가능해요. 그리고 되게 특장점은 QR을 생성을 해서 여러 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되게 큰 장점이고요. 저희가 이 디자인 말고 제공받은 디자인으로 테스트를 정말 돌려보니까 되게 빠른 속도로 여러 장을 동시에 커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완칼 작업도 해봤는데 완칼 같은 경우도 되게 무리 없이 잘 출력이 되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런 것들을 커팅을 하면서 이거는 정말 산업용이다 라고 저는 느꼈고, 소음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던 평판 커팅기 같은 경우는 흡착 모터가 있기 때문에 되게 소음이 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내부에 기본 흡착 모터만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소음이 발생을 하지 않았고, 그거를 실제로 사용할 때 다른 업무를 하면서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좀 최적화되어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제가 테스트로 사용했던 이제 그런 잉크젯 프린터기라든지 또는 레이저 프린터기를 좀 여러 대 구비를 해놓고 대량으로 출력을 한 후에 기본적인 코팅 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이후에 이 친구는 계속 커팅 작업을 하게 되면 하루에 꽤 많은 양을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린터폴에 제가 요청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장비도 되게 좋고 활용도도 높지만 이런 것들을 저 같은 디자이너들이 사용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필요한 정확한 소재를 어디서 구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커팅 장비를 통해서 커팅이 잘 되는 건 이해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용지들이 있고 어떤 프린터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요즘에 좀 이런 반짝반짝하는 그런 다양한 소재의 코팅지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롤 용지라든지 또는 양산에 맞춰져 있는 프로세스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엄청나게 검색을 해봤지만 대부분 A4 사이즈에 한정적이고, 구매 대행이라든지 국내에 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취급하는 판매처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프린터폴이랑 커스텀 빌리지가 좀 협업을 통해 가지고 많이 제공을 받으면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가정에서 또 디자인 사무실에서 이런 스티커 작업을 좀 본인들이 원하는 수량만큼, 원하는 만큼 좀 가이드라인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좀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박스, 그러니까 그람 수가 그래도 300g 이상, 뭐 한 400g 정도 되는 박스 용지들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OC 작업이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그마한 작은 사이즈의 박스 정도는 충분히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아는 스펙으로는
최대 커팅 사이즈가 330에 483mm까지 가능한 스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A3 플러스 사이즈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A3 플러스가 출력 가능한 프린터기도 구비를 해야 하고, 거기에 맞는 코팅지, 용지, 그리고 이런 커팅 장비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상품군들을 제작할 수 있겠죠. 그럼 거기에 좀 노하우 쌓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박스라든지 또는 뭐 다른 이제 패트지라든지 여러 가지의 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점차 수정해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같이 이제 이런 커스텀으로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 또 소량으로 디자인을 하면서 굿즈를 생산하는 디자인 사무실 또는 개인 작가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것 같고요. 또한 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창업 지원 센터라든지 대학교, 고등학교 이런 강의를 하는 곳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수준의 가격대와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저는 추천을 하는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개 된다면 이제 프로 이상급 동시에 이제 2개 컬러를 좀 적용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을 해서 보다 다양한 활용도와 속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양산에 따르는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는 형태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사용해 보니까 가장 기본 모델도 충분히 자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장비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반컷을 한 뭐 100장 정도 쭉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완컷을 다시 세팅한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되면 충분히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무리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더 성격 급하신 분은 동시에 하는 걸 원하겠지만 반대로 그렇게 좀 따로따로 작업하는 것도 무리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좀 다양한 커팅 장비들을 사용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커팅 장비라고 하면 다양하게 소재를 막 섞어가면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칼슘에 대한 강도, 속도 이런 거에 최적화는 그 용지에 맞게끔 딱 세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되게 꼼꼼해 가지고 용지마다의 스펙과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 주시는 분들은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라면 보통 내가 주력으로 쓰는 용지가 무엇이냐, 주력으로 만들어야 할 제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세팅을 해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프린트폴에서 제공해 주신 커팅 장비에 대해서 리뷰를 했고요. 이 영상은 이번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 프린트폴에서 이제 저랑 이제 계속 찾고 있어요. 이런 커팅 장비라든지 거기에 맞는 용지라든지 소모품들도 좀 공급을 할 수 있게끔 열심히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 한 번 더 제가 촬영을 할 거고요. 거기에 따르는 얼마만큼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주시면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나중에 그런 정보들이 올라왔을 때 빠르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커스텀 빌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정말 써보니까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커팅 장비하고는 확실히 수준이 좀 다른 것 같고 되게 퀄리티도 좋고 속도도 빠르고 충분히 산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면 이거를 계기로 프린터 장비를 또 더 사야 하나? 고민이네요.